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짱입니다. 자소서에 있는 내용이랑 이력서에 있는 내용이 중복해서 나와도 돼요. 4번 질문이 직무 관련 경험인데 보통 거기 두 가지 정도를 쓰잖아요. 이게 아마 내가 갖고 있는 가장 크리티컬한 경험이랄 거란 말이죠.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이력서에 다 작성을 해 주셔야겠죠. 그거를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1번이 회사 지원 동기죠. 지원 동기랑 입사 후 이루고 싶은 꿈이에요. 지원 동기는 저는 어떻게 작성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나는 어떤 사람이야를 먼저 어필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애치 공정과 관련돼서 이러한 역량을 갖고 있어. 그걸 성과를 요약을 해서 작성을 하는 거죠. 자기소개서 4번에 나오는 성과를 여기서 바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면은 뭐 엣지 프로파일을 개선해봤고 뭐 엣지 레시피에 대한 이해가 있어. 그러니까 나의 역량을 먼저 어필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역량을 이 회사의 어떤 부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을 했어요. 이게 저는 가장 무난한 경쟁력 있는 지원 동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맨 처음에 여기 역량이 있어야 되죠. 역량. 엣지, 포토, 아니면 클린, 뭐 CVD, 디퓨전, 뭐 이런 데서 이러한 역량을 갖고 있어요. 이 인턴에서 했든 학부 연구생에서 했든 프로젝트에서 했든 뭐 다른 외부 교육기관에서 했든 간에 내가 어떠한 성과를 냈는데 그러한 역량을 보여주면서 나는 이 회사에 어떤 부분에 기여하고 싶어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메모리 사업부를 지원했으면은 디램 플래시나 이번에 파운드리는 없죠. 인턴은 그랜총 공정 기술을 뽑는데 또 잡 디스크립션을 읽다 보면은 8대 공정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이 계측 이라든지 아니면 기반 요소 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했거든요. 디램에서 예를 들면 엣치다라고 하면은 디램이 셀이 있고요. 코어 페리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셀 영역에는 캡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캡이 데이터의 0과 1의 스토리지 노드 0과 1을 저장하는 영역이거든요. 이때 이 캡이 할 때 캡 엣치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중요한 모듈이겠죠. 플래시에서는 홀에치를 많이 쓰시죠. 내가 이런 식으로 내가 엣치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나 디램 캡 엣치 해보고 싶다. 아니면 플래시면은 호레치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겠죠. 아니면 내가 방막 CBD다. 디램 캡에서 유전체를 방막하는 공정에서 한번 개선을 해보고 싶다. 근데 이런 말을 쓰려면 그거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공부를 따로 해놔야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소자의 어떠한 부분에 기여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의 좀 구체적인 걸 찾아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도 많이 작성을 하시냐면요. 내가 삼성전자의 가치관이 비슷하다를 설명을 하려면은 내 경험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경험을 갖고 있어요. 내가 뭐 봉사를 했다든지 삼성 드림 클래스를 했다든지 거기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해서 그러한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내 가치관이 이 삼성전자의 어떤 가치관과 일치해요. 이것도 지원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700자잖아요. 700자에서 한 반 정도 이상을 지원 동기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 지원 동기를 물어봤으니까 소제목도 지원 동기에 대한 한 줄 요약이 나와야겠죠. 내가 왜 삼성전자를 지원했나요? 한 줄 요약이 여기 소제목으로 나오고,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삼성전자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디램에서 뭘 했고요, HBM에서 뭘 했고요, MBC FET 뭐 하고 있고요, AI 관련해서 PIM 관련된 거 뭘 하고요, 이렇게 열거를 하면서 삼성전자를 칭찬한다. 이게 가장 흔하게 쓰시는 지원 동기인데, 이렇게는 작성해 주지 마시고 앞에 두 가지 케이스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입사 후 이루고 싶은 꿈이죠. 지원 동기든 입사 후 이루고 싶은 꿈이든 얘가 이 직무에 대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고민 좀 해봤어,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사 후 이루고 싶은 꿈은 내가 어떤 게 되고 싶다를 먼저 선언을 하는 거예요. 최종 목표.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이걸 가기 위해서 실무 레벨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커리어 레벨이 있잖아요. 커리어 레벨에 맞게끔 어떻게 성장을 해가지고 이 최종 목표를 이룰지를 작성을 하는 거죠. CVD 공정과 관련돼서 당연히 이 실무적인 레벨에서는 공정, 설비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 CVD에 들어가는 프리커서, 소재, 이 소재 공정 설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직무로 가든 다 알아야 되거든요. 실무 레벨에서 이걸 다 알고 계셔야 되고, CVD만 잘한다고 좋은 디바이스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디바이스 전체적인 관점, 제품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코스트도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방막을 패터닝하는 패터닝 공정에 대한 이해도, 다른 타 공정도 사고할 줄 알아야 된다. 네, 그리고 제품 전체 관점에서 사고를 할 줄 아는, 여기 보면 공정, 소재, 장비라는 얘기가 나왔고, 코스트도 나왔고, 전체 제품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잖아요.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그러니까 이 회사한테 이득이 되는 그런 결정을 통해서 양품의 제품들을 만들어내겠다. 수율,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는 뭐 그런 뭐 기술 임원이라든지 상무라든지 부사장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게 무난하죠. 그 다음 나오는 게 2번 질문인데 성장 과정이 나오죠. 합격하신 분들 보면은 반도체 직무 관련 경험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크리티컬한 직무 관련 경험을 4개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학부 연구생을 뭐 4번 했다라든지 2번은 학부 영생을 했고 2번은 딴 데서 인턴을 각각 했다라든지 이러신 분들 꽤 있어요. 그러면은 4번 질문에다가 2개를 작성하고 2번 질문에다가 성장 과정인 척 하면서 반도체 직무 관련 경험을 작성하셔도 이렇게 해서 합격하신 분도 있어요. 내가 너무 보여주고 싶은 게 많은데 남은 거 있으면은 성장 과정에 넣으셔도 돼요. 아니면 그냥 성장 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셔도 되죠. 이거는 인성 면접과 관련된 질문이 나올 만한 항목들이잖아요. 인성 면접에서는 결국 페르소나를 가져야 돼요. 페르소나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가면이거든요. 임원들한테 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를 내가 정해야 돼요. 근데 나의 다양한 모습 중에 나랑 비슷할수록 여러분들이 진정성 있는 대답을 떨리는 면접장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랑 비슷한 모습이면 좋아요. 그리고 회사가 좋아할 만한 모습. 예를 들면은 집요함 이런 거는 굉장히 회사에서도 좋아하는 가치고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집요한 사람이라면 집요함을 키워드로 얘기를 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존경하는 인물까지도 집요함으로 성취를 이뤄냈던 사람을 선정을 하시면은 일관성이 있게끔 자소서가 구성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랑 같이 공동의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서 팀워크를 잘 이끌어내는 사람이야. 소통하는 거에 원활하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얘기를 해야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이 과제를 이끌어 나가야 될지, 팀 리더 많이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역량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그러한 경험을 작성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2가지 역량을 보통 많이 어필을 하세요. 이게 1500자다 보니까 너무 커가지고 2가지 역량을 어필하시고 하나는 뭐 집요함이었다면은 하나는 뭐 팀워크라든지. 예.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이 키워드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경험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어떠한 경험을 했다. 그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랑 정말 비슷할수록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말씀하시기가 수월할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인데 사회 이슈 같은 경우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은 객관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시면은 조금 더 공격 질문이 받을 가능성이 적겠죠. 그래서 무난하게 이걸 해결할 수가 있고 반도체랑 연결이 되는 게 그나마 무난하겠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앞으로 메타버스나 웹3 같은 게 뜰 텐데 거기서 반도체는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에 맞게끔 반도체의 기술적으로 어떠한 기술이 필요하다,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챗 GPT가 나오고 연산이 복잡해지면서 병렬 연산이 늘어나면서 GPU가 늘어나게 되고 GPU의 밴드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HBM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칩렛 기술이죠. 여러 가지 이종 반도체끼리 접합을 하는 칩렛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데 어떤 패키징 기술을 조금 더 해야 될지, 뭐 3D라든지 뭐 X큐브라든지 유리 기판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핫한 얘기거든요. 정보를 습득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만의 의견을 한두 줄 남기시는 정도로 무난하게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가장 중요한 게 4번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 경험 크리티컬한 거 2개를 말씀해 주시면 되고 이 소제목으로 이렇게 2개를 다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소제목에는 우리가 보고를 할 때도, 회사에서 보고를 할 때도 거기서 성과를 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직무 관련 경험에서 어떤 성과를 냈어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 성과를 냈어요. 어떻게 해서 이 성과를 냈어요. 이걸 소제목으로 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4가지 구성 항목이 들어가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은데, 내가 이 성과를 내려면요, 보통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걸 달성하기 위한 가장 큰 문제를 설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프로블럼.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성과가 안 났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했더니 이 성과가 났다. 예를 들면은 CBD에서 뭐 보이드를 감소시켰다, 심을 감소시켰다. 근데 보이드나 심이나 이런 게 나왔던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아니면 엣지에서도 엣지 프로파일이 버티컬하지 않고 네거티브 형태로 나왔다든지, 포토 레지스트도 디벨롭하고 나서 마스크 모양대로 나오지 않고 네거티브 뭐 파지티브든 형태로 나왔다라든지, 뭐 그러한 어떤 문제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개선해서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낸 거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왜 발생했지? 왜 프로파일이 이렇게 됐지? 바이어스 파워가 너무 높았나? 아니, 압력이 너무 높았나? 타임이 문제였나? 왜 마스크 모양대로 패터닝 되지가 않았지? 포토에서? 디벨롭 타임이 문제였나?
그런 거 공정교육 받으실 때 실습하셨을 거잖아요. 뭐가 문제였을까? 코멘토 하실 때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그거의 원인을 분석을 해야 돼요. Y가 들어갑니다. 그 원인을 발견했으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서 결국에 내가 원하는 리절트를 냈는지, 리절트 RPWH 리절트 프로블럼 Y how 이 네 가지가 들어가면 돼요. 이거를 말할 수 있으면은 어느 정도 잘 작성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내가 그 CMOS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 칩의 수율을 높여본 적이 있어요. 공정 실습을 했을 때 원래 칩이 10개였으면 5개가 양품이었던 거를 내가 10개 중에 7개가 양품이 되도록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문제를 봤더니 엣지 쪽에 뭔가 불량품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여기랑 여기 바깥쪽에 센터 부분이랑 엣지 부분에 온도 차이가 나가지고 이 엣지 부분의 온도를 낮췄더니 여기가 엣지 레이트가 올라가서 결국에 내가 원하는 엣지 어마운트를 달성해가지고 수율을 올렸어요. 이 네 가지가 다 나온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두 개를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두 개를. 그 다음에 이 여기서 나온 그 리절트 있죠? 이거는 어디다가 작성을 한다? 이력서에 꼭 나와야 돼요. 이력서에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자기소개할 때도 나오고 이 내용이 여러분의 핵심 키예요. 키.